안녕하세요, 리입니다. 드디어 제가 새 보금자리를 찾았습니다. 이사를 가게 됐네요. 드디어. 살짝 게을러지기가 무섭게 다시 바빠질 일이 생겼죠. 요즘 좀 슬로우 라이프를 즐기고 있다. 늦잠도 자고 살짝 평소 루틴에 게으름을 추가해서 살고 있다. 라는 말을 끝내기가 무섭게 바로 바빠질 일이 생겼네요. 좋은 거죠, 어쨌든. 좋은 뉴스니까. 굿 뉴스니까. 이 길고 긴 대장정의 끝이 난 느낌입니다. 또 이렇게 말하니까 좀 거창하게 들리는데 사실 자가는 아니니까 설레발치긴 좀 이릅니다. 그래도 새해를 새로운 주거 환경에서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큰 마일스톤이죠, 저한텐. 의미가 크고 감회도 새롭고요. 진정한 클린 슬레이트 같아요. 새로운 챕터를 시작하는 느낌? 그 정도로 주거 환경은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다 보니까 의미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집 관련 주제로 몇 가지 에피소드를 만들었었는데 그때가 제가 한창 좀 시달릴 때였어요. 이 이사 때문에. 그러니까 이사는 가고 싶고 내가 원하는 곳을 가자니 예산이 부족하고 또 예산에 낮춰서 가자니 보러 다니는 집마다 컨디션이 좋지 않고 벽에 막힌 기분이었죠. 사람 일이라는 게 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일이 다 정해진 때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해도 안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모르죠. 왜 이게 안 되는지. 왜 이렇게 내 뜻대로 안 되는지 혼란스럽고 답답한데 나중에 그 시기가 그 때가 찾아오면 깨닫죠. 아, 이러려고 그때 일이 그렇게 안 됐구나. 다 때가 있구나. 다 맞는 타이밍에 찾아오는구나. 라는 것을 이번에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안 구해져서 막 답답해하고 좌절하고 그랬었죠. 그게 심했던 게 그때가 이제 제가 지태기가 가장 심하게 올 때였어요. 살던 집이 좀 지겨워졌죠. 새로운 환경, 더 넓어진 환경을 너무나 갖고 싶었고 그 살던 집에 대한 애정이 다 식어있을 때라 제가 어떻게 해서는 막 성사시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안 됐죠. 보러 다니는 집마다 컨디션이 안 좋거나 예산에 안 맞거나 그래서 다 캔슬되고 그 여정의 끝이 이제서야 마무리가 지어지네요. 그래서 오늘은 그 기념으로 이 라이프 스타일을 주제 삼아 한번 이야기를 다뤄볼까 합니다. 예전부터 꿈꿔왔었어요. 이사를 하게 된다면 제가 추구할 라이프 스타일은 무조건 미니멀리스트다. 그 전에 맥시멀이었다는 얘기는 아닌데 또 완전 미니멀하다고도 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짐 정리를 하고 하다 보니까 물건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저는 또 요리를 이렇게 즐겨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주방 기구들도 가짓수가 적어요. 가지고 있는 게. 또 옷도 항상 저는 좀 미니멀하고 심플하게 입기 때문에 막 무슨 블라우스, 치마, 셔츠 이렇게 종류별로 색깔별로 있는 사람도 아니고 대부분 이렇게 무채색으로 미니멀하게 채운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막상 이제 정리를 해보니까 버겁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직 그게 명함을 내밀 정도는 아니구나. 미니멀리스트 라이프 스타일에 있어서. 이렇게 짐 정리를 하다 보니까 앞으로 새 집에서 추구할 스타일은 무조건 심플하게, 간단하게, 미니멀하게 살아야겠다. 쓸데없는 물건, 자잘자잘한 물건을 좀 줄이고 필요한 것만 최대한 놓고 살아야겠다. 라는 마음가짐이 생기더라고요. 오늘 세그먼트를 좀 여러 개 나누어 봤습니다. 후회하는 인테리어 트렌드나 소품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제가 좀 디테일하게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도 이 중에서 해당되는 게 꽤 있으실 것 같아요. 이미 가지고 계신 것들이나 아니면 시도해봤는데 저와 똑같이 실용성을 못 느끼셨거나 또 근래 들어 자주 보이는 인테리어 트렌드들이 있죠. 직구미의 커뮤니티 같은 데 보다 보면은 공간을 아예 다른 목적으로 바꾼다. 거실을 서재화를 사무실화한다 등등 여러 가지 시도들이 이렇게 돋보이는데 그런 트렌드에 대한 저의 생각도 한번 전달을 해드리고 싶고요. 제가 미니멀리스트를 추구하고 싶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그 스타일을 추구하기 위해선 어떤 시도부터 하면 좋은지 소비적인 면에서는 어떤 방식을 추구해야 되고 집을 또 깔끔하게 심플하게 유지하기 위한 방법에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의 생각을 바탕으로 한번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요즘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인테리어 트렌드를 제가 인터넷에서 몇 가지 본 게 있어서 그것에 대한 의견을 한번 전달해드리고 싶어요. 보통 이제 거실을 요즘은 TV를 없애고 혹은 또 소파까지 없애고
아예 테이블과 식탁만 놔서 뭐 오피스처럼 혹은 또 서재처럼 꾸미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좀 이런 스타일이에요. 각 집안의 공간을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 목적에서 벗어난 게 싫어요. 예를 들어 내가 뭐 책에 꽂혔다 해서 갑자기 뭐 거실을 TV도 없애고 소파도 없애고 책과 테이블만 놓거나 나의 그런 좀 단기적인 관심사에 이끌려서 그 공간의 활용도를 바꿔버리는 것은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리스크가 크죠. 물론 본인이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다. 그런 취미를 가지고 있다.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었으면 상관이 없어요. 원래부터 TV를 안 보고 책만 읽는 사람이면 충분히 그렇게 꾸며도 되는데 이제 안 그러던 사람이 갑자기 무슨 바람에 이끌려서 공간을 아예 탈바꿈해버리는 것. 그것은 좀 후회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거실 같은 경우는 거실 목적에 부합해야 된다 생각해요. 그 말인즉슨 소파와 TV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 갔다 와서 좀 쉴 공간이 필요해요. 침대 말고. 침대는 자는 공간입니다. 저는 막 침대에서 뭐 먹고 그러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지저분해지니까 안 좋아하는 것도 있고 그냥 침대는 또 침실은 자는 용도. 정말 잠을 자기 위한 용도. 낮잠이나 잠. 딱 그 정도지 그 외에 이제 우리가 낮 동안 하는 일들 그런 거는 다 거실에서 행해지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소파가 없으면 어디 와서 이렇게 쉴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늘어질 공간이 없는 거죠. 저도 TV를 안 봐요. TV는 있는데 이제 TV 채널을 없이 살아왔습니다. 오직 뭐 유튜브나 OTT 서비스만 되도록 이제 설정을 하고 살아왔는데 이게 불편한 게 가족들이 놀러 오면 볼 게 없어요. 보통 가족들, 뭐 조부모님은 놀러 오시면 뉴스나 이제 트로트 채널을 틀어드려야 되는데 TV 채널이 안 나오니까 이제 뭐 다른 OTT 서비스를 연결해가지고 보여드리거나 이렇게 라이브로 채널을 이렇게 돌려드릴 수가 없으니까 불편하더라고요. 굉장히. 그러니까 가족이 방문하는 횟수에 상관없이 그게 뭐 1년에 한 번이더라도 그 한 번 부족한 게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 저도 웬만한 뉴스는 이제 뭐 핸드폰으로 확인하는 사람인데 어떤 뭐 큰 이슈가 터졌을 때 바로 이렇게 뉴스를 돌려볼 수 없으니까 그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사를 가면 TV 채널을 이제 설정해 놓을 생각입니다. 있긴 있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거실은 거실다운 게 좋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다음 또 이제 보통 방이 남는 사람들, 방이 남는 경우 그 남는 짜투리 방을 뭐 창고처럼 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좀 아깝지 않나요? 뭔가 물건을 위해서 방을 만드는 느낌이잖아요. 물건을 쌓아놓기 위해서 방을 남겨두는 느낌? 남는 물건 같은 경우는 뭐 신발장, 서랍장, 베란다를 최대한 활용해서 수납을 하고 방까지는 안 들이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좀 아깝죠. 아깝다는 생각이 가장 큰 것 같고 저라면 그 방을 게스트방으로 꾸며서 매트리스랑 조명, 간단한 것만 이렇게 꾸민 다음에 누구 놀러 왔을 때 이제 자는 용도 그렇게 꾸며도 되고 내가 꼭 운동을 하는 사람이다, 홈트를 하는 사람이다 하면 거기에 뭐 운동기구 하나 정도 놔도 되고 매트리스 같은 거 놔도 되고 그래서 뭐 트레이닝 존으로 꾸며도 되고 오피스가 필요한 사람이면 오피스로 사용해도 되고 충분히 활용할 용도는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꼭 물건을 쌓아두기 위해서 방을 이제 창고로 쓴다는 것은 글쎄요. 좀 그래요. 그 다음 파트는 후회하는 인테리어 소품, 인테리어 트렌드. 뭐 인테리어라고 하기엔 좀 거창한데 그냥 간단히 사놓고 후회한 제품들. 뭐 어떤 트렌드에 이끌려서 혹은 그냥 사고 싶어서 이렇게 벼르고 있다가 샀는데 얼마 못 쓰고 버렸던가 혹은 뭐 판 제품들. 일단 첫 번째는 블라인드입니다. 블라인드. 흰색 블라인드. 집 꾸미기 커뮤니티를 보다 보면 흰색 블라인드를 안 한 곳을 찾기가 힘듭니다. 흔한 제품이죠. 블라인드, 특히 흰색 블라인드가 주는 심미적 효과가 꽤나 큽니다. 그래서 저도 샀어요. 솔직히 기능보다는 그냥 보기에 너무 깔끔하니까, 예쁘니까, 그리고 좀 넓어 보이니까. 보통 벽지 색깔이 아이보리나 흰색이니까 거기에 이제 창문도 블라인드로 맞춰주면 통일감이 생기면서 좀 넓어 보일 수가 있죠. 그래서 솔직히 기능보다는 뭐 시각적인 만족을 위해서 고민을 하다가 질렀어요. 사실 그 전에 저는 오랫동안 커튼 생활을 해왔습니다. 뭐 두 번 생각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창문에는 커튼을 다는 게 맞기도 하고 또 제가 빛에 민감해요. 특히 잘 때는 그 어떤 소리나 빛이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칠흑같이 어두워야 돼요. 그래야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커튼은 당연한 선택이었죠. 특히 암막 커튼은. 하지만 보통 암막 커튼이 암막 기능이 높을수록 색이 짙죠. 그래서 저도 줄곧 뭐 그레이, 차콜 색깔을 써왔는데 답답해 보이는 느낌은 없지 않아 있죠. 암막 커튼 자체를 뭐 예쁜 뭐 인테리어 효과를 기대하고 하기보다는 그냥 기능 하나 보고 사는 거죠. 그리고 블라인드보다는 커튼이 그 방풍, 방한 효과가 뛰어납니다. 훨씬. 그건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래서 커튼을 오랫동안 써왔는데 이게 또 남들이 블라인드 설치한 사진 보니까 너무 깔끔해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 신미성에 이끌려서 질렀습니다. 하지만 제가 했던 실수는 침실 창문에 블라인드를 설치하는 거였어요. 저같이 이렇게 빛에 예민한 분들, 그런 사람들은 블라인드를 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침실 공간에는. 그게 싫은 거예요. 일단 낮잠을 못 잡니다. 저는 잠은 항상 꼭 침대에서 자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소파에 누워있다가도 졸려면 침대로 들어가요. 그렇게 침실에서 줄곧 낮잠을 자는데 안막이 안 되니까 블라인드가 빛이 다 들어오잖아요.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그렇다고 소파에서 자기에는 거실은 더 밝고 낮잠을 못 자서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또 치명적인 게 아침에 저는 눈을 떴을 때 몇 시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어두웠으면 좋겠어요. 특히 주말엔. 햇빛 때문에 눈을 뜨는 게 싫어요. 그 정도로 좀 이렇게 꿀잠 자고 싶은, 이렇게 깊게 오래 자고 싶은, 또 제가 요즘에 몇 주 전 에피소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기상 시간에 이렇게 제한을 두지 않거든요, 예전처럼. 좀 늘어지게 자보고 싶어서 내가 과연 몇 시까지 늘어지게 잘 수 있을까? 약간 이렇게 테스트하는 중인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빛이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깨게 되죠. 일찍. 수면에 영향을 받습니다. 아주 고역인 거예요. 뭐 수면 안대를 끼면 되지 않냐 하는데 저는 그게 좀 불편해요. 뭔가 얼굴에 뭘 걸치고 잔다는 게 그냥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에게 블라인드는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갈 새 보금자리에서는 블라인드를 없앨 생각입니다. 거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특히 겨울에는 커튼이 있어야 돼요. 바람을 막아줘야 됩니다. 블라인드는 전혀 그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난방에도 영향을 끼치죠. 난방비가 더 들고. 그래서 다시 암막 커튼 인생으로 돌아갈 예정이에요. 침실에는 다시 암막 커튼을 하고 거실에는 그냥 린넨이나 쉬폰 그게 뭐 믹스를 해서 걸어두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은 DIY 조립식 제품 혹은 접이식 제품. 이 DIY 제품과 저의 악연은 자취 초반부터 시작됐던 것 같아요. 약간 DIY와 저는 love and hate relationship이에요. 싫은데 또 완제품보다 싸니까 값이 좀 더 저렴하니까 어쩔 수 없이 찾게 되는. 하지만 또 사놓고 조립하는 데 몇 시간 걸리고 하루 종일 잡아먹어요 거의. 물건에 따라 다르지만 물론 모든 가구를 완제품으로 살 수 있으면 좋겠죠. 완제품을 사면 얼마나 편해요. 내가 조립 안 해도 되고 와서 설치해주거나 혹은 그냥 배송된 채로 집안에 들여놓으면 되니까 얼마나 편해요. 시간을 아낀다는 장점과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다. 그래서 차라리 돈을 더 주고 완제품을 사는 게 마음이 더 편할 수는 있어요. 근데 또 사람이 이렇게 살다 보면 완제품만 살 수는 없거든요. 못해도 뭐 한두 개 정도는 조립식을 사게 돼요. 한때 미드 센츄리에 꽂혀가지고 이제 모듈 선반, 3반짜리를 제가 주문했었어요. 뭐 조립식인 걸 알고 샀는데 막상 열어보니까 완전 조립식인 거예요. 그 파이프, 쇠 파이프 있죠. 겉 테두리. 그 테두리가 낱개로 하나하나씩 다 흩어져 있어가지고 열어보니까 나사의 파이프의 유리 천국인 거예요. 오죽하면 그 판매자가 동영상까지 올려놨습니다. 조립 방법. 필요하니까 올려놨겠죠. 처음에는 저는 동영상 안 봐도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이게 뭐 어려워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쇠다 보니까 힘이 엄청 들어가야 됩니다. 자, 하다가 거짓말 아니라 중간에 망치 사러 갔다 왔어요, 다이소에. 망치였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동영상에서 망치를 두들기더라고요. 망치로 이렇게 두들겨서 브라켓을 이제 받고 뭐 조립하고 그래서 망치까지 사 와가지고 겁나 두들겨 대면서 완성을 했는데 그때 아마 뭐 중간에 쉬고 뭐 나갔다 오고 한국까지 해서 5시간 넘게 걸렸던 것 같아요. 조립하면서 너무 힘드니까 질려버리는 거예요. 물론 완성했다는 뿌듯함이 없지 않아 있지만
내가 고작 이거 하나 완성하려고 이 시간과 노력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아주 학을 뗐죠. 어쨌든 DIY 제품 완벽하게 피할 수는 없지만 되도록 좀 사용하게 되는 사지 않으려고 하게 되는 제품 같아요. 그 다음 또 이제 비슷한 게 이제 접이식. 조립은 아니지만 접이식. 접이식도 어느 가정에건 한두 개씩은 있을 겁니다. 접이식 의자 특히 그런 것들. 저는 접이식 테이블도 써봤고 의자도 써봤어요. 접이식을 산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공간 활용을 위해. 테이블을 뭐 그냥 펼쳐놓으면 계속 그 자리를 차지하는데 접었다 폈다 하면 공간 차지 안 하고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샀었죠. 근데 웃긴 게 사놓으면 접었다 폈다 할 것 같죠? 안 그럽니다. 사람이 그 접는 게 귀찮아져요. 그 접는 게 뭐라고, 그 접는 거 뭐 얼마나 걸린다고. 그러니까 접으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귀찮아져요. 그래서 계속 펼쳐놓게 됩니다. 그럴 바에는 그냥 완제품 사는 게 나아요. 그런 경험을 제가 많이 해봤기 때문에 뭐 접이식 의자 정도는 이제 뭐 집에 게스트가 오거나 그랬을 때 이제 엑스트라용으로 해놓을 수는 있겠지만 테이블은 저는 좀 비추해요. 완제품 사는 게 나아요. 접이식 말고. 그리고 접이식이다 보니까 좀 허술하죠. 허접한 것도 많고요. 수평도 안 맞아서 흔들거리고 밥 먹을 때 불안하고 어쩔 수 없습니다. 좀 허접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테이블 같은 경우는 접이식은 피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 벽걸이 TV. 처음에는 좋았어요. 바닥이 휑해지니까. 바닥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선, 케이블선 그런 거는 뒤에 다 안 보이게 작업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완전 심리스한 거예요. 거슬리는 거 없이. 처음에는 좋았어요. 근데 이게 저같이 가구 배치병이 있는 사람한테는 걸림돌이더라고요. 한쪽 벽에 TV를 박아버리니까 그 벽은 오직 TV만 놓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파는 항상 TV를 마주봐야 되고 그러니까 공간이 한정적이게 되는 거예요. TV가 이미 고정되어 있으니까 TV 중심으로 가구 배치가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약이 있고 또 사람이 살다 보면 실증이 나는데 이런저런 가구 배치나 그런 것들이. 그래서 좀 바꾸고 변화를 주고 싶어도 TV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죠. 뭐 이미 이게 틀이 짜여진 뭐 아파트 예를 들었을 때 딱 거실, 소파나 TV 방향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그래야만 되는 그런 레이아웃이면 모를까 저같이 좀 변화를 자주 주는 사람들, 좀 실증 잘 내는 사람들 혹은 뭐 공간이 그렇게 넉넉지 않아서 가구를 한 곳에 고정하기보다는 좀 옮겨 다니는 게 더 나은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벽걸이 TV는 멀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이 두 개는 제가 완전 트렌드에 이끌려서 한때 했던 작은 이렇게 인테리어 그런 거였는데 바로 커피 코너와 바 셋업입니다. 홈바 인테리어. 뭐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 이제 다들 나가지 못하니까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집에서 할 수 있는 취미 생활들 그런 것들을 담은 뭐 영상, 유튜브 영상들이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홈바와 홈카페죠. 저도 거기에 동참을 했습니다. 일단 커피부터 얘기를 하자면 핀터레스트 그런 곳에 커피 코너라고 치면 커피 코너 관련 그 에스테릭한 그런 사진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뭔가 공간 한 곳을 정해서 그 공간을 완전 이제 커피 코너로 꾸며보자. 이게 만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때 제가 막 이제 커피 캡슐 머신도 사고 그럴 때였습니다. 또 머신만 사면 섭섭하죠. 캡슐 보관할 그런 보관함, 또 유리로 된 거 그런 것도 사가지고 형형색색의 캡슐도 이렇게 꽂아놓고 좀 비주얼적인 건 많이 신경을 썼어요. 그 이유 중 하나는 물론 자기 만족도 있지만 그때도 제가 한창 유튜브 동영상을 만들어낼 때라 컨텐츠를 위해서도 그렇게 해놨고요. 제가 아일랜드 식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일랜드 식탁 한 공간에 작게 이제 좀 허용을 해가지고 그곳에 머신이나 여러 가지 커피 관련 기구들을 진열해 놨었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가 이렇게 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게 일단 첫 번째 캡슐 머신이 만들어내는 커피는 밍밍하더라고요, 저한테는. 캡슐 커피가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머신은 죄다 다 팔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머신이 중심이잖아요. 커피 코너에 있어서. 근데 그 중심 날아가니까 뭐 굳이 제가 커피 코너를 해놓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다 치워버렸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이탈리아 여행 다녀오고 그러면서 모카포트에 꽂혀가지고 모카포트만 한 3-4개 샀던 것 같아요. 근데 모카포트를 쓰게 되니까 커피 코너를 딱히 뭐 꾸밀 이유는 없더라고요. 모카포트를 쓰기 시작한 이후로는 그냥 싱크대 한쪽에 이제
커피 관련 용품을 이렇게 세워놓고 딱히 뭐 커피 코너라고 부를 만한 그런 공간을 만들어내진 않았어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작년에 커피를 아예 끊었죠. 참고로 아직까지 잘 끊어오고 있습니다. 그 커피를 끊으면서 모카포트를 이제 주변인들에게 줬어요, 그냥. 저는 쓸 일이 없으니까. 본전은 뽑았다 생각해요. 뭐 유튜브도 만들고 또 커피를 만들어서 마셔온 건 저니까 본전은 뽑았는데 다신 할 일이 없는 미련은 살짝 남아있지만 다시 하진 않은 인테리어. 그 다음 바 인테리어, 홈바 인테리어인데 이것도 제가 정말 수많은 트랜지션을 거쳐왔죠. 홈바 인테리어에 꽂히게 된 거는 다 떠나서 제가 한때 그 할리우드 스타들의 집 투어 영상, 집 공개 영상 그런 거에 꽂혀가지고 매일 그것만 찾아서 봤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영상들을 보다 보면은 한 명도 빠짐없이 집 한 구석에 다들 바를 해놓는 거예요. 자기 주류 사업을 하는 연예인이다 하면은 본인들 주류 그 술 바트를 슬쩍 올려놓고 홍보하기도 하고 그 연예인들이 꾸민 그 홈바 인테리어를 보다 보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좀 어른스럽고 간지나고 럭셔리해 보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바 인테리어도 인테리어지만 위스키 병 자체들이 디자인들이 굉장히 부티나 보이잖아요. 너무 럭셔리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한번 해보자. 뭐 저 정도 레벨은 근처도 못 가지만 야매 버전으로 해보자.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제한이 있어서 보통 집에서 하는 뭐 홈파티 그런 것들이 유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도 정말 친구들 자주 초대했습니다. 저는 항상 술 담당이었어요. 또 좀 근거 없는 프라이드가 있어가지고 뭔가 내 손님들에겐 절대 소주 맥주 먹이지 않겠다. 이런 프라이드가 있어가지고 항상 오면 뭐 데킬라 혹은 위스키만 대접을 했죠. 그래서 그걸로 뭐 칵테일 만들어 먹고 탄산수 타 먹고 그러다 보니까 홈바가 필요한 거예요. 변명일 수 있는데 홈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그런 심리도 있죠. 자랑하고 싶은, 뽐내고 싶은 친구들 오면 야 예쁘다, 야 잘 꾸몄다 이런 소리 듣고 싶었죠. 또 그런 욕심에 홈바를 만들기로 결심을 하고 바 카트를 알아봤습니다. 바 카트 디자인이 정말 많은데 그때 저는 또 골드가 있으면 좀 이렇게 럭셔리해 보이니까 골드 프레임에 유리로 된 2단짜리 바 카트를 이제 발견을 해서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아래층에는 술 바트들을 하나씩 다 세워놓고 위에는 칵테일 관련 기구들, 쉐이커, 샷잔, 언더락잔, 지거 등등 골드, 실버를 이렇게 믹스해가지고 1층에는 기구들, 아래는 술병 이렇게 해서 해놨죠. 제가 아마 찍어서 스토리에 올렸을 거예요, 그때. 지금은 지웠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제가 시즌마다 이렇게 좀 변화를 줬어요. 크리스마스에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밑에 세워놓기도 하고 위에 액자도 걸어놨습니다. 핀터레스트에서 칵테일, 뭐 술 관련 뭐 그런 그림이나 글귀, 영어로 된 거 그런 것들 막 프린트해가지고 액자도 만들어 걸어놨어요. 그래서 그 바 인테리어를 한 반년 정도 지속을 했던 것 같은데 일단은 그 빛이 점점 잃어갔던 이유는 첫 번째, 제가 혼술을 안 하니까 터치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정말 오직 디스플레이용으로만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죠. 저같이 가구 배치 자주 하고 또 좁아 보이는 거 싫어하는 사람은 그 공간도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트렌드도 바뀌고 하면서 조금씩 좀 촌스러워 보이더라고요. 또 이제 코로나도 끝나면서 다시 밖에서 친구들 만나게 되고 또 제가 집태기까지 오면서 집에 대한 욕심이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누구를 초대하고 싶지도 않고 또 이런저런 물건에 치이다 보니까 좁아 보이는 게 싫어서 빨리 치우고 싶더라고요. 여러 가지 그런 복합적인 이유로 철거를 했습니다. 기억이 안 나네요. 제가 그걸 버렸는지 아니면 팔았는지. 그래서 이렇게 물려받는 뭐 위스키 그런 것들. 참 근데 그런 것도 욕심인 게 뭐 마시지도 않고 또 취미도 아니면서 만드는 걸 좋아해서 계속 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면서 그냥 모아두는 거? 수집하는 거? 그것에 꽂혀가지고 돈을 들여서 한 트렌드였어요. 나중에 근데 그게 점점 의미가 없더라고요. 뭐 누가 알아주나? 뭐 내가 맨날 그거를 올려서 뭐 자랑할 것도 아니고 SNS에 내가 뭐 누굴 초대해서 집 투어 영상을 찍을 것도 아니고 내가 뭐 그런 비싼 술을 가지고 있다 해서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인정해주는 것도 아니고 좀 부질없다는 생각? 거기에 또 이제 화려한 점정으로 제가 술을 아예 끊다 보니까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 정리할 거 정리하고 위스키는 다시 부모님께 돌려드리고
빈병 한두 개만 남겨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미국에서 사왔던 거라 좀 버리기 아깝더라고요. 다시 미국에 가게 되면 그때 버릴 것 같은데 그 전까지는 좀 이렇게 기념품으로 가지고 있고 싶어서 그거 말고는 다 처분을 했습니다. 그 다음 와인 냉장고. 홈바 얘기하면서 또 빼먹을 수 없는 게 와인 냉장고예요. 제가 한 4, 5년 전에 와인 냉장고를 샀는데 그때도 이제 그런 홈바 꾸미기 일환으로 와인 냉장고를 질렀습니다. 그때 무슨 생각으로 그걸 사기로 결심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길게 보지 않고 샀어요. 물건을 살 때는 내가 이게 정말 필요한지, 어디에 쓸 건지, 오래 쓸 수 있는지 적어도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고 사야 되는데 특히 이런 가전제품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그때는 왜 그걸 그렇게 쉽게 구매해버렸는지. 1인 가구는 일반형 냉장고도 공간이 남아 돕니다. 뭐 이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일반형 냉장고로도 충분하잖아요. 공간이 남아요, 저는. 그래서 충분히 뭐 물이나 음료수, 드링크 같은 걸 보관하기에 손색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왜 엑스트라로 또 와인 냉장고를 샀는지, 심지어 또 와인을 안 마셔요, 저는. 와인을 잘 모릅니다. 또 와인 냉장고는 이렇게 아주 차갑지 않죠. 시원한 정도지 차갑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여름에 물 같은 거 넣어놓기에도 약간 좀 애매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화장품 냉장고를 쓰는 게 어떨까 해가지고 기초 제품들, 수분크림, 토너, 워시어프 팩 등 모든 기초 제품들을 이제 와인 냉장고에 넣어서 쓰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자이언트 화장품 냉장고처럼. 근데 그것도 애매한 게 일단 와인 냉장고가 부피가 크다 보니까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뭐 화장품 냉장고를 굳이 살 거였으면 미니 냉장고를 샀지 와인 냉장고를 그런 용도로 써버리니까 좀 아깝기도 하고 또 온도가 아주 차갑지가 않기 때문에 저는 제 기초 제품 특히 뭐 수분크림, 영양크림 그런 게 완전 아이스 프리징 할 정도로 정말 이렇게 얹었을 때 와 차갑다라고 느낄 정도로 그 정도로 좀 시원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여름에는. 근데 와인 냉장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쿨링감은 느껴지는데 성에 차진 않는. 그래서 거의 사용을 못했습니다. 또 문제는 제가 이 사이즈를 제대로 안 재고 사가지고 사기 전에는 제가 이 와인 냉장고를 아일랜드 식탁 하단에 아래 칸에 쏙 넣어서 쓸 생각이었어요. 한마디로 빌트인처럼 보이게. 근데 제가 사이즈를 재지 않고 사서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별도로 빼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간을 차지하는 거죠. 여러모로 아주 골칫덩어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리스트들은 제가 시도한 건 아니고 많이 목격한, 뭐 인터넷이나 그런 데서 많이 목격한 가구 트렌드인데 요즘은 저상형 침대를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특히 헤드가 없는 침대를 사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무헤드 침대죠. 저는 헤드 없는 침대, 프레임 없는 침대를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태어났을 때부터 줄곧 헤드가 있는, 프레임이 있는 침대만 써와서 상상이 좀 안 가더라고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침대의 프레임은 그 벨벳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가 높아요. 또 소재가 나무가 아니고 벨벳이다 보니까 기대기가 정말 좋아요. 쿠션감도 있고요. 침대는 무조건 기댈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 넣고 딱 등을 기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헤드가 없으면 베개나 쿠션을 받쳐야 되죠. 그것도 좀 번거로울 것 같고 헤드만큼의 안정감을 주지도 못할 것 같고 보기에 좀 미니멀해 보일 수도 있겠죠. 보기에는 그럴 것 같아요. 보기에는 뭔가 미니멀하게 심플하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용적인 면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무헤드 트렌드 요즘 또 많이 보이는 것 같고 또 제가 안 좋아하는 게 침대 얘기 나온 김에 침대 위에 뭐 걸어놓는 거 액자 그런 거 선반 그런 거 그거 정말 불안하지 않은가요? 상상만 해도 자다가 떨어지면 어떡해요? 직방이잖아요. 꼭 뭐 지진이 나야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운이 없으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는 중간에. 그래서 저는 침대 위에 뭐 걸어놓는 거 정말 좋아하지 않아요. 무서워서. 또 걸어놓는 것 얘기 나온 김에 생각나는 게 또 포스터인데 포스터들 뭐 집안에 해두시죠. 데코용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 포스터에 대한 저만의 철학? 철학이라고까지 표현하면 너무 거창한데 제가 하지 않으려는 것. 이 포스터에 있어서 저는 아무 의미 없는 포스터는 별로 걸어두고 싶지가 않아요. 뭐 쇼핑몰에 리뷰가 많으니까.
인기가 많아서, 뭐 미드 센츄리라서 등등 뭔가 나랑 전혀 접점이 없는 그런 정말 아무 포스터나게 걸어두고 싶지 않더라고요. 시도를 해봤습니다, 예전에는. 그러니까 좀 줏대 없이 그냥 리뷰 많으니까, 그리고 또 남들이 이렇게 해놓은 거 보니까 예뻐서 그래서 사서 해놨는데 금방 질리고 잘 이렇게 안 보게 돼요. 물론 가장 의미 있는 포스터는 본인이 그린 거겠죠. 본인이 그린 작품. 그걸 걸어두면 정말 의미가 있겠죠. 계속 이렇게 보게 되고. 근데 또 제가 그럴 일은 없고 뭐 어떤 클래스에 가지 않는 이상, 또 저는 그림에 소질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린 것 혹은 뭐 제 주변인이 그린 것, 그런 것을 뭐 선물 받았을 때 그런 건 정말 의미가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게 없다, 또 그런 걸 받을 기회가 없다 라면 차라리 포스터를 사더라도 좀 나와 연관이 있는 그런 작품을 걸어두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뭐 나의 베스트 여행지는 로스앤젤레스다. 그러면 뭐 LA 관련 뭐 풍경 혹은 뭐 LA 어떤 스팟을 그린 그런 작품들, 혹은 또 내가 좋아하는 식품 중 하나가 피넛버터다. 그러면 피넛버터 페인팅을 알아봐서 걸어놔도 좋고, 내가 뭐 좋아하는 장소, 음식, 내가 가봤던 곳, 이렇게 좀 나와 접점이 있는, 나와 좀 연관성이 있는 그런 포스터를 걸어놓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좀 속된 말로 표현하면 한마디로 이렇게 쌉소리 적힌 포스터, 뭐 영어로 말도 안 되는 문구, 혹은 뭐 에스파뇰로 내가 해석도 못하는 그런 문구가 적힌 포스터, 그냥 좀 말도 안 되는 거, 그런 좀 의미 없는 포스터보다는 조금이라도 나와 연관성이 있는 걸 걸어두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 세그먼트는 미니멀리스트를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이 미니멀리스트에 대한 저의 생각, 가치관이 이사를 기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사 전에는 제가 어느 정도는 미니멀리스트라 생각을 하고 살아왔어요. 누가 봐도 제가 막 살림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집을 딱 이렇게 둘러봐도 뭐 별거 없거든요. 정말 필요한 최소한의 가구만 있고, 또 살면서 제가 이렇게 물건에 막 치여본 적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나름 미니멀리스트에 어느 정도는 근접한다고 생각을 해왔어요. 근데 이 이사를 기점으로 물건을 싸면서 느낀 게 아직 멀었구나. 잔짐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 갈 때 요즘은 이제 모바일로 견적을 받죠. 어플 깔아가지고. 그 견적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품목들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잔짐을 표시하는 항목이 있어요. 잔짐을 박스에 쌌을 때 박스가 몇 개나 나올지 대충 어림잡아 적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한 견적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잔짐을 체크할 때 실제로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짐의 양보다 적게 표시합니다, 우린. 대부분 그래요. 왜냐면 많이 표시하면 돈이 더 나올 테니까. 그리고 또 어림잡아 추산하다 보니까 난 별로 잔짐 없는 것 같은데 뭐 이 정도면 적은 편이지. 얼마나 나오겠어. 이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랬습니다. 얼마나 나오겠어 하고 이제 대충 어림잡아 입력을 했는데 싸다 보니까 2배 이상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표시한 짐의 개수보다. 정말로. 뭔 이렇게 잔짐이 많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이 물건의 부피를 보통 잘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물건의 부피가 커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옷 같은 것도 하나 둘 쌓다 보면은 금방 한 박스 넘습니다. 그릇, 식기 제품들 하나 둘 쌓고 또 포장해서 넣고 하다 보면은 2-3 박스 금방 나와요. 아무리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비닐에 비닐, 박스에 박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벅차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삿짐 센터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잔짐 많이 나올 거라고. 그 말이 맞아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쳐서 입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몰랐죠, 저는 그 전에. 안 믿었죠, 그 말을. 근데 싸다 보니까 제대로 느껴지더라고요. 제 라이프 스타일을 바탕으로 떠올려 봤을 때 이 미니멀리스트로 살아가기 위해서 제가 좀 버려야 할 그런 습관들이 있어요. 하지 말아야 할 습관들. 일단 첫 번째, 에스테틱. 그런 미적인 요소에 대한 좀 집착을 버려야 됩니다. 다행히 요즘은 좀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요즘은 좀 투박한 게 좋더라고요. 예전에는 모든 걸 이렇게 다 한 색깔로 통일하고 특정 컬러에 꽂혀서 그 컬러로 테마를 정하거나 혹은 뭐 미드 센추리처럼 모든 걸 다 쇠테리어로 한 가지로 다 통일하려는 그런 욕구가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는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핀터레스트에서도 이제 그런 영감들 얻으려고 사진 찾아볼 때 좀 투박한
인테리어에 눈길이 가요. 예전에는 막 심리스하게 모든 게 이제 뭐 빌트인, 렌즈도 인덕션. 그러니까 모든 게 좀 이렇게 돌출되지 않고 깔끔한 거, 하얀 거. 그런 것만 찾아봤는데 그런 게 보기에는 깔끔해 보일 수 있는데 너무 특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하얗면 좀 그래요. 약간 병원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따뜻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왔을 때 뭔가 좀 웜하고 코지한 느낌 그리고 뭔가 좀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그런 좀 인간적인 요소가 보여야 되는데 흔적이 보여야 되는데 죄다 하얗고 막 어디 하나 돌출된 데 없고 심리스하게 막 그러면 집이라기보다는 좀 쇼룸에 온 느낌? 인테리어 전시장에 온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 좀 투박한 스타일 좀 오래되더라도 막 렌즈도 인덕션보다는 그냥 가스렌지, 가스쿠탑 옛날에 막 미국 같은 데 보면은 그냥 그 가스렌지 있잖아요. 밑에 이렇게 오븐 달리고 다이얼식으로 이렇게 돌리고 그리고 이제 캐비넷도 상부장 하부장도 우드 혹은 좀 이렇게 색깔이 있는 그런 거에 이제 백스플래시라고 하죠. 저 주방 타일 그런 것도 예전에 무조건 아이보리나 흰색 계열을 선호했는데 이제는 좀 색깔이 있는 벽돌 좀 색깔이 있는 타일 살짝 촌스러워 보일지라도 모던해 보이지 않더라도 그런 게 좋더라고요. 또 이게 여행에서도 제가 많은 영향을 받은 게 특히 이탈리아. 제가 머물렀던 집이나 초대받았던 여러 가정집들 가면 제가 항상 이렇게 집을 다 둘러봐요. 너무 특이하거든요. 앤틱하고 레트로한 느낌이 정말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거기서는 식탁에 항상 식탁보를 깔아요. 그런 식탁보도 굉장히 뭐랄까 좀 90년대 느낌이 납니다. 뭐 체크 패턴이나 뭐 꽃무늬 패턴이나 모던함과는 거리가 멀어요. 근데 그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뭔가 좀 따뜻한 느낌이 들고 포근한 느낌이 들고 그리고 집안 곳곳에 있는 장식들도 예스러움이 굉장히 많이 묻어납니다. 또 이탈리아 집들은 굉장히 다 오래됐기 때문에 옛날 뭐 70년대, 80년대 그 시대의 그런 느낌이 남아있어요. 특히 뭐 주방 쪽이나 그런 데는. 그런 거 보다 보니까 나도 이제 너무 화이트 거리지 말고 물론 벽지 그런 건 화이트로 해도 괜찮아요. 바탕이니까. 그리고 또 거기와 여기를 비교하는 게 좀 안 맞죠. 집의 크기도 다른데. 어쨌든 내가 다음 인테리어에 있어서는 모든 걸 딱 한 가지 테마로, 한 가지 색상으로 다 통일시키려 하지 말자. 살짝 뭐 투박한 느낌이 나더라도 그냥 그대로 냅두는 것. 그런 느낌은 우리가 보통 할머니네 방문했을 때 느끼잖아요. 할머니네 집. 하면 딱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머리에 그려지죠? 그래서 다소 그렇게 보이더라도 그걸 그대로 이렇게 냅두는 것. 모던에서 살짝만 좀 벗어나서 약간 인간적인 면을 좀 추가해보자. 라는 마음가짐을 좀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미천인 것에 대한 집착. 그 예로 들면 이런 거예요. 뭐 화장대를 꾸민다. 그 화장대 하나 꾸미려고 화장대 위에 놓는 스킨케어들을 무조건 한 브랜드로 다 통일시키는 거예요. 브랜드 라인으로. 그리고 스킨케어를 살 때 기능보다는 그냥 패키지가 예뻐서, 패키지가 막 호텔스러워서 그런 것에 이끌려서 사가지고 위를 다 이렇게 데코하는 거예요. 무슨 호텔이나 모델하우스 그런 느낌 나게. 무슨 뷰티샵처럼. 그런 트렌드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릴스나 그런 데서. 스킨케어 에스테릭 해가지고 보다 보면은 죄다 스킨케어가 같은 라인으로 통일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브랜드 제품을 다 삽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가 뭐 이건 사람마다 다르지만 뭐 에센스, 토너, 앰플, 수분크림 다 살 필요 없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토너랑 수분크림만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또 그 에스테틱을 맞추겠다고 그 제품의 라인 다 사가지고 위에 올려놓고 보기엔 깔끔하죠. 통일감도 있고 하지만 그만큼 돈을 써야 되는 거죠. 냉장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냉장고나 팬트리 정리 많이 보셨을 거예요. 냉장고나 팬트리도 죄다 그 투명색 컨테이너를 사가지고 거기에 다 담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냉장고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안 보이잖아요. 내가 열어야 보이는 거지 평소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굳이 이렇게 안 보이는 곳까지 엑스트라로 돈을 추가하면서 막 컨테이너를 사서 거기에 다 넣고 그럴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또 사람이 물건을 서랍에서 꺼냈다, 넣었다 하게 되면은 흐트러져요. 어쨌든 간에. 그럼 좀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컨테이너 사서 정리를 하는 게. 그래서 저는 굳이 그 안에까지 보이지 않는 곳까지 돈을 들여서 이렇게 꾸미는 거 그것도 좀 약간의 집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한 그런 것들을 좀 피하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가 물건의 모든 걸 다 이렇게 꺼내놓은 생각을 하면 벅차요. 선반, 수납장 그런 것들도 다 오픈형으로 해두면 꼭 무언가를 채워 넣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압박감이 생겨요. 뭔가 그 빈 곳에 채워 넣어야 될 것 같은
뭐 하나라도 놔야 될 것 같은 그런 심리가 생기기 때문에 불필요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침대 옆 탁자나 뭐 선반 그런 것도 이제는 좀 서랍이 있는 걸로 구매를 합니다. 안 보이는 거 안에. 내가 안에 뭐 넣었는지 보이지도 않게. 그리고 안이 아무리 뭐 더럽더라도 닫으면 상관없잖아요. 모든 걸 다 이렇게 꺼내놓고 장식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공간을 애써 채워넣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은 제품들을 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은 좀 물건을 안에 보관하는 것. 밖에 진열해 놓는 걸 좀 최소화하면 우리가 나중에 이렇게 물건에 치일 일은 좀 줄어들겠죠. 그 다음은 청소입니다. 너무 이건 좀 뻔한 얘기인데 이번에 짐을 싸면서 느낀 게 되도록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줘야겠구나. 주방 3부장, 하부장, 창고, 클로젯 등등 주기적으로 해줘야 된다. 이게 나중에 이렇게 몰아서 특히 이런 이사를 앞두고 몰아서 하려면 벅차요. 또 저는 그래도 나름 주기적으로 해 왔습니다. 한 달에 뭐 한 번?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필요 없는 거 버리고 그랬어요. 특히 옷 같은 경우는 제가 그걸 좀 잘해요. 좀 미련 없이 버리는 거. 주기적으로 이렇게 좀 체크해주고 그렇게 되는데 이제 다른 곳들은 제가 이렇게 터치를 못 해가지고 사람이 웃긴 게 난 버릴 게 없는데 더 이상 뭐 버릴 게 없어 너무 많이 버렸어 이래도 한 번씩 다 끄집어내서 청소하다 보면은 필요 없는 게 나옵니다. 또 신발 같은 거 특히 신발이나 옷 같은 거 1년 동안 한 번도 안 신었다 하면은 버리는 게 맞아요. 저도 아까워서 가지고 있는 그런 신발이 많았거든요. 특히 저는 힐을 안 신기 때문에 신발장 안에 있는 힐은 정말 장식용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 그래도 뭐 어떠한 이벤트에 혹은 뭐 생일 때 한번 놀러 나갈 때 신지 않을까. 그래도 또 힐은 몇 켤레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몇 년 동안 이제 터치를 안 했는데 앞으로도 신을 얻겠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무엇보다 어떤 트렌드에 그냥 순간적으로 이끌려서 행하는 인테리어보다는 내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내 취향에 맞는 그런 스타일을 선호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감을 얻으려면 보통 커뮤니티를 많이 이용하죠. 남들이 해놓은 사진 보다 보면은 예뻐요. 예쁘고 기발해 보이고 나도 저렇게 하고 싶고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내 취향과 비교를 해봤을 때 거리가 멀다면 그런 거는 그냥 참고 정도로만 해놓고 내 입맛대로 집안을 꾸미는 게 베스트입니다. 꼭 모든 게 막 하얗고 모던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저는 이런 습관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뭐 소품 하나 살 때도 뭐 예를 들어 머그컵, 뭐 탁상 시계 그런 거 하나 살 때도 핀터레스트나 그런 데 이제 검색을 해보고 샀습니다. 이런 비슷한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꾸몄는지. 근데 그 관련 이미지들이 안 나오거나 혹은 또 어떤 사람이 나는 좀 이런 스타일은 좋아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걸 듣게 되면 저도 안 해버렸어요. 그런 심리 있잖아요. 내 눈에 예뻐 보였는데 내 눈엔 좋아 보였는데 뭔가 남이 별로라고 하면 갑자기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줏대 없이 좀 잘 흔들리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뭐 내가 좋으면 그만이지. 내 눈에 예뻐 보이면 그만이지. 이게 트렌드건 트렌드이지 않던 간에 결국 나다운 게 좋다. 그리고 또 모든 걸 그런 순간적인 것에 이끌려서 죄다 바꿔버리거나 좀 위험한 결정을 하지 않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어쨌든 오늘 에피소드는 여기까지입니다. 또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제가 팟캐스트에서 다룰 만한 토픽들이 여러 가지가 좀 많이 생각나요. 좀 떡밥이 많이 생겼습니다. 삶에 이렇게 변화가 생기다 보니까. 그래서 관련 에피소드를 한두 개 정도 더 만들어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또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들으셨다면 별 5개와 리뷰도 남겨주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 저희 에피소드를 짧은 클립으로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제 팟캐스트 인스타그램 Love Being Alone by Lynn 혹은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도 언제든지 즐길 수 있습니다. 봄이 왔어요. 봄이야말로 정말 새 출발을 알리는 계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졌으니까 이 따뜻한 날씨 있을 때 즐겨야죠. 여러분들도 시간이 된다면 산책도 나가시고 데이트를 나가셔도 좋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셔도 좋고 남은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 에피소드로 찾아뵙겠습니다.